네, 첫 수업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학기 수학 3을 맡은 황병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수업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은 우리가 이번 시간에 무엇을 배울 거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업을 할 것이며 아니면 어떤 과제 그리고 테스트 이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할 거고, 그리고 선생님이 바라는 이번 수업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과 이제 뭐 여러분들도 얘기할 때 이번 수업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알겠죠? 그럼 먼저 우리 반이 수학 상반이에요. 수학 상반. 그죠? 수학 상반. 수학 상반 기본반이고, 먼저 교재를 먼저 설명해 주면은 선행. 선행은 뭐가 있을까요? 선행. 우리 선행 뭐 배우죠? 수학상 배우죠. 수학상. 그죠? 선행은 수학상의 교재. 정석을, 기본 정석을 주 교재로 하고, 그리고 RPM 이 두 교재를 할 거예요. 문자 반대로 다 가져왔죠? 내신 교재를 또 가져오는 학생도 있는데, 내신 교재, RPM, 그리고 일품, 이렇게 두 가지 교재로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가 먼저 내신 교재는 우리가 중2니까 중2에 대한 과목이 되겠고, 선행은 우리가 수학 3을 나가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은 금요일날, 그리고 선행은 월요일, 수요일로 진행할 건데, 오늘은 첫 개강 날이니까 선행 수업을 먼저 할 거예요. 저 이거 내신 수업. 내신 책 가져왔어요? 그러면은 선생님 일단 오리엔테이션 하고 선생님 책. 우선 이렇게 할 건데, 시간, 교재는 이렇게 하고 시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시간. 전 여러분들 테스트 보고 왔죠? 오늘 여러분 테스트 보고 왔죠? 오늘 테스트 보고 와서 7시 45분 35분이죠? 7시 25분부터 7시 35분까지 쉬고, 그리고 7시 35분부터 8시 70분이니까 45분까지 여기가 이렇게 70분 수업을 하겠네요. 그죠? 그리고 8시 45분부터 8시 55분까지 쉬는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들 오늘 테스트 이거 다 풀어봤나요? 어땠어요? 좀 뭐 쉬운 것도 있었고 뭐 어려운 것도 있었고 그랬나요? 아니면 뭐 괜찮았나요, 문제가? 근데 만약에 우리가 70점 이하가 되면은 우리가 시험을 먼저 보고 오잖아요? 그럼 70점 이하를 맞으면은 우리 재시험을 봐요. 재시험. 재시험을 보는데 이때 시간대에 70점 이하는 재시험인데 50점부터 69점까지는 이 시간에 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50점 밑에 학생들은 이 쉬는 시간대에 재시험을 볼 거예요. 쉬는 시간대. 일종의 좀 페널티 개념인데, 우리가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들었는데 좀 많이 부족하다,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라는 취지로 우리가 재시험 때 5문을 합니다. 5문. 문제는 좀 간단하니까 쉬는 시간 안에 풀 수 있고, 알겠죠? 그리고 다시 8시 55분부터 10시까지, 그죠? 55분부터 10시까지 65분 수업을 하고 우리는 귀가할 거예요. 알겠나요? 금요일날 주택을 보잖아요. 그러면 주택 때는 문제가 20문제 전체를 다 제시를 보는데 그때는 주택 때요? 네, 주택은 20문제 다 보잖아요. 그죠. 주택 때는 먼저 이 앞 시간대 주택을 보고 주택을 볼 건데요. 주말 테스트. 좀 이따 같이 한번 설명할게요. 좀 이따가. 그럼 우선 이렇게 시간표는 있고, 선생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나눠서 이야기를 할 건데, 수업 때, 그리고 과제,
그리고 지민이가 말해준 테스트 관련돼서 세 가지를 얘기해줄게요. 세 가지. 먼저 우리가 수업 때 보면은 선생님은 혼자 앞에서 막 이렇게 막 설명하고 너희들 이렇게 받아줬고 이런 수업 별로 안 좋아. 그냥 내가 지민이한테 지민아 이거 어떤 거였지? 하면은 지민이가 얘기해주고, 아니면은 지민이가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면은 승민이가 또 얘기해주고, 아니면 옆에서 내가 막 이렇게 풀고 있는데 선생님 민규가 해가지고 여준이가 해가지고 여준이가 선생님 그거 그렇게 푸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뭐 틀린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선생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수업이 정말 좋아요. 우리가 지금 학교 끝나고 와가지고 피곤해 죽겠는데 밥도 뭐 일찍 먹고 아니 늦게 먹고, 근데 와가지고 70분 65분을 하잖아요. 학교에서도 50분 쉬고 10분 50분 수업하고 10분 쉬는데, 이러면 선생님도 되게 힘들어요. 선생님도 만약에 학교에 가서 50분 10분 듣다가 갑자기 딴 데에 뭐 어떤 학원이나 가가지고 이 수업 들으라고 하면 선생님도 힘들거든요. 근데 이 시간을 진짜 알차게, 만약에 테스트를 보고 왔는데 테스트 다 봤다, 이 시간은 그냥 순삭인 시간으로 갖고 싶어요. 선생님 알겠죠? 지민이? 이 시간 동안 또 어떻게 눈 떠보니까 10시야. 집 간다 그런 생각 어때요? 좋죠? 그래서 선생님은 수업 때 활기차게 했으면 좋겠어요. 활기차게. 막 우리가 엄청 시끄러워가지고 상담실에서 뭘 하는 거야. 그쵸? 그럼 와서 뭐라 해. 저 수업 중입니다. 이따 얘기해 주십시오.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죠? 좋죠? 좀 더 보고 먼저 그렇게 할 건데, 먼저 활기차게 했으면 정말 선생님 너무 좋겠어요. 얘기도 많이 하고. 좋죠? 어때요? 그런 수업, 학교 선생님들 중에 그런 수업 많지 않아요? 어떤 선생님은 그냥 하는 수업 그렇게 하고 간다 이런 사람도 많고, 근데 어떤 선생님은 좀 드물긴 하지만 어떤 선생님들은 막 하다가 어떤 애들 막 하면은 막 서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수업 좋죠. 그죠? 그럼 좀 활기차게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과제. 선생님이 과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월수금이잖아요. 월수금인데 선생님도 지금 학원에서 뭐 테스트실도 했었고 이런 거 보면은 이 과제가 우리가 과제를 남아서 하잖아. 남아서. 근데 선생님은 꼭 그 과제만큼은 오늘 안에 항상 끝냈으면 좋겠어. 오늘 만약에 과제를 검사한다. 근데 만약에 안 했다. 근데 학원이 10시까지여가지고 가야 된다. 선생님 못했다. 선생님 죄송하다 이러잖아요. 선생님 그럼 집에 가서 기다릴게요. 승민이가 내 핸드폰으로 연락이 언제 오나 하고 선생님 기다릴게요. 인증을 해가지고. 그죠? 그러면 인증할 때 선생님이 숙제에서 인증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이제 다른 공간에서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승민이 뭐하지? 하면 승민이 갑자기 연락이 와요. 선생님 이 문제 잘 모르겠어요 하면은 선생님도 거기서 바로 설명해주고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에 승민이가 다 했을 때 사진 찍어가지고 선생님 다 했습니다 하고 보내고 승민이 꿀잠 자고 선생님도 꿀잠 자고. 좋죠? 좋지 않아요? 선생님이랑 계속 밤에 연락하면 별론가? 좋은데? 하여튼 오늘 한 선생님 다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숙제를 선생님이 월수금이니까 월수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내줄 거예요. 선생님도 적정선에서 내줄 거고, 만약에 이 파트가 좀 어렵다 싶으면은 그 파트가 어려운 부분만큼 시간 조절해가지고 낼 거고, 근데 솔직히 금요일에 넘어가는 시간이 좀 많잖아요. 토요일이니까. 그때는 그럼 어느 정도 월수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많아지죠, 숙제가? 선생님 이 정도 이게 학생들 아직 우리 첫날이니까 수준을 파악하고 양도 파악해서 그걸 조절해가지고 앞으로 과제를 낼게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과제에서 과제 오답노트라고 있어요. 과제 오답노트라고 있는데, 우리가 과제 틀린 거에 대해서 그 과제 오답노트 받았나요? 안 줬나? 받았죠? 저 줬죠, 내가. 그 오답노트를 할 건데 그냥 자기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선생님 과제를 제출해줘요. 그럼 선생님이 나눠준 그 종이 있죠? 프린트물. 그게 빠른 답안이에요. 빠른 답안. 답안만 쭉 적혀있는 거. 그 빠른 답안을 선생님이 제출하고 선생님이 시험 지금 가지고 있는 답안을 일품 답안을 다 거둘 거예요. 알겠죠? 다 거두면은
여러분들은 집에서 빠른 답안으로 문제를 보겠죠? 그럼 빠른 답안 갖다가 채점을 하고 틀린 거에 대해서 자기가 한번 써보고, 근데 정 모르겠어. 내가 계산 실수도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문제는 잘 모르겠다 하면은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 이전에 문제를 같이 풀 거예요. 뭐 질문하고, 뭐 지민이는 몇 번이요 하고 승민이는 몇 번이요 하면은 쭉 적어가지고, 아 승민이가 이 부분 모른대요 하고 나서 개념 설명도 하고 할 거예요. 대신 왔다 갔다 얘기 많이 하면서. 알겠죠? 그에 대해서 이제 하면은 과제 오답노트를 적을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알겠죠? 대신 이것도 검사를 해보고. 여기까지 알겠나요? 여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테스트. 테스트는 일일 테스트랑 주말 테스트가 있는데, 우리가 일일 테스트는 방금 전에 우리가 학원 오자마자 와서 본 거. 이게 일일 테스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험이 여기가 제 시험을 오거나 볼 거고, 여기에 대한 과제 오답노트, 여기도 오답노트 해줘야 되고, 여기도 오답노트 해줘야 되고. 그리고 주말 테스트는 아까 주말 테스트 지민이가 잘 말해줬는데, 만약에 학원에 와서 이게 40점 미만이 연속 2번이 되면은, 이게 우리가 1일 테스트는 여기에 우리가 주 교재, 여기 교재의 외 부분에서 제가 내는 거예요. 외 부분에서. 근데 이 주말 테스트는 여기 안에 있는 문제 중에 좋은 문제를 뽑아가지고 원장님과 우리랑 상의를 해가지고 원장님께서 출제를 해주시는 거예요. 좋은 문제를 선별을 해가지고. 그죠? 그러면은 이 주말 테스트의 목적은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얼마나 일주일 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냐, 그거에 대한 점검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40점을 못 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40점도 생각 안 하고 항상 50점 이상은 무조건. 오케이? 오케이? 근데 또 다음 주가 되면은 60점, 또 다음 주가 되면 70점, 이렇게 목표를 계속 세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테스트한 거에 대해서 이 문제에 나온 거에 대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모든 학생들이 60, 70 이 정도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70 이상도 계속 바랄 거고. 일단 성적을 아직 테스트를 못 봤기 때문에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선생님은 70점 이상을 우리 모든 학생들이 항상 유지하게 만들 거예요. 최소. 알겠죠? 정말로 이거는 선생님도 항상 저의 목표입니다. 목표. 막 우리 이런 거 테스트 봐가지고 학교 시험 내신 봐가지고 벽중 봐가지고 시상식에서 받고, 승민이 그치? 승민이 막 시상식 해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민규 부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민규 어머님, 민규 아버님, 우리가 이렇게 몇 주 동안 해가지고 100점이 나왔습니다. 이러면 선생님도 이제 부모님께 자연스럽게 말하겠어요. 그죠? 민규도 집에 가가지고 어머님, 아버님, 저 이 정도로 나왔습니다. 뭐 하나 사주십시오.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테스트 시험을 70점 이상까지 항상 유지하는 걸로 할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아까 지민이가 어떤 질문이 어떤 거였죠? 주택 자식점 미만 말고 40점 이상이 될 때 제시를 보잖아요. 70점 미만 되고 40점 이상 될 때, 그럼 그게 20문제인데 저희 쉬는 시간은 10분인데 그거 어떻게, 제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그러면은 제가 한번 물어봐서, 일단 이번 주는 주택 없었으니까 물어봐가지고 월요일에 한번 얘기해볼게요. 주말 테스트.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주말 테스트는. 그럼 이렇게 우리가 OT를 한번 끝냈는데 어때요? 또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질문? 승민이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막 열의가 불타지 않아요? 아닌가요 아직? 그럼 이렇게 먼저 그거를 OT를 끝내고, 질문 있으면 질문해도 되고. 질문 없나요? 개인적인 질문도 되는데. 없어요?
선생님이 한 일주일 있다가 우리가 시끌벅적한 좌표를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알겠죠? 먼저 우리가 오늘 제시험이 없네. 이게 오늘 테스트 본 게 수학 상위 부분이 아니라 이번 시간에 다항식과 연산에 대해서 배울 건데 거기에 관련된 식의 계산 중 3대 배우는 식의 계산이랑 인수분해 파트를 선생님이 한번 냈어요. 그래도 제시험이 없는 거 보니까 다 기본적인 개념이 탄탄한 것 같은데요? 원장쌤이 빼주셨는데. 원장쌤이 빼주셨어요. 제시험? 네. 왜 빼주셨지? 처음이라고. 처음이라고? 그래도 잘 쓰고 문제가 선생님이 개념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 수준 있는 문제도 좀 냈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면 우리가 정수업이랑 RPM이 있는 거죠? 선생님이랑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프린트를 왜 안 돼, 안 돼. 여기다가 선생님이 오늘 수학 정석책을 한번 펴볼까요? 정석책? 정석책을 펴보면은 먼저 목차만 볼게요. 목차 정석. 첫 번째는 우리가 배울 게 다항식의 연산이 있어요. 다항식의 연산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항식의 연산을 배우고 나서 저기 밑에 있는 곱셈 공식을 한번 배울 거예요. 우리가 다항식의 연산을 배우고 이제 맨 마지막에 곱셈 공식을 배울 건데 이 파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곱셈 공식. 그 다음에 이제 곱셈 공식을 배우고 나서 다음 인수분해를 배울 건데 여기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가 서로 친구 관계예요. 친구 관계. 좋은 관계, 좋은 관계. 이 지금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뒤에 항등식과 미정계수 그리고 나머지 정리에 대한 것을 많이 배울 거고 그리고 실수, 복소수, 2차 방정식을 배우고 나서 2차 함수를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 그 다음에 2차 이제 마지막에는 부등식까지 이렇게 총 배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이 몇 단원이죠 지금? 15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횟수가 18회 그러니까 좀 빡빡하게 나갈 거예요. 근데 오늘 첫날이니까 선생님 첫날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서로 이제 뭐 익히고 해야 되니까 많이는 안 나갈 거고 다음 주부터 조금 빨라지겠죠? 오늘 좀 못 나갔던 것을 그죠? 그죠? 지민이? 그래서 처음에는 우선 다항식의 연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다항식의 연산. 다항식의 연산. 선생님 책이 저기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줘요. 우선은 다항식의 연산에 대해서 배울 건데 첫 번째 다항식의 정리라고 있어요. 다항식의 정리. 그죠? 다항식의 정리부터 시작을 하죠? 그럼 우선 우리는 용어 정리부터 시작할 거예요. 용어 정리. 이게 좀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계속 뭐 다른 다항식,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할 때 계속 쓰이는 거니까 처음에 용어 정리를 정확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선생님이 먼저
여러 가지 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3분의 2x제곱 y 그리고 2x제곱 y 더하기 루트 3 x제곱 y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세제곱.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두 개의 식을 적어봤어요. 그죠? 두 개의 식을 적어봤는데 우선 단항식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단항식과 다항식 개념 어느 정도 알고 있죠? 그죠? 그럼 단항식이 뭘까요? 단항식은 숫자. 그죠? 숫자 또는 문자로 한 개로 이루어진 거. 숫자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식이 됩니다. 하나의 식. 그러면 첫 번째 식, 이거는 다항식이 될까요? 단항식이 될까요? 그죠? 단항식이 되죠? 단항식. 그래서 다항식 설명 안 할게요. 다항식은 여러 가지 단항식들의 합으로 이루어진 거. 그죠? 근데 단항식들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 또는 그리고 단항식까지 포함을 해요. 단항식. 그러니까 선생님은 다항식을 한 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단항식 한 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식을 그러면 알겠죠? 한 개 이상이니까 한 개일 때도 다항식이 될 거고 단항식이 두 개일 때도 다항식이 될 거고 그러니까 한 개 이상인 거. 그러면 좀 파악하기 쉽겠죠? 그럼 첫 번째 식을 다항식도 될 수 있겠죠? 다항식도. 두 번째는 그죠? 이거는 단항식이 아니라 다항식이 될 수 있죠. 다항식. 그러면은 여기서 선생님이 예를 또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x분의 3y제곱 이것은 다항식이 될까요? 단항식이 될까요? 이게 단항식이 될까요? 한번 써볼까요? 단항식이 되는지 단항식이 되는지. 우리가 얘기해서 단항식은 숫자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식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곱으로 지었으면은 3 곱하기 y제곱 곱하기 여기 x가 나누기로 돼 있네. 나누기 x 이렇게 돼 있거든. 이거를 다시 또 표현해보면은 곱하기 표현해보면은 y제곱 곱하기 x분의 1이구나. 이렇게 지금 문자가 이렇게 분모에 가 있는 경우, 그죠? 아니면은 문자가 나누기로 되어 있는 경우, 이런 식은 다항식은 단항식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이 정의로 봤을 때는 다항식도 되지 않고 단항식도 되지 않고, 그죠? 그죠? 두 번째로 보면은 지금 또 이거 한번 들어가서 여기 들어보면은 2분의 1 x 제곱 y 마이너스 3 루트 x. 이거는 다항식이 될까요? 단항식이 될까요? 왜 안 되죠? 그죠. 지민이가 지금 루트라고 제가 말해줬고 여준이도 안 된다고 이렇게 고개를 쳤어요. 그죠? 여기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 거는 숫자로 문자가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근호 안에 x를 포함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단항식 혹은 이제 다항식이라고 할 수 없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이런 식이 나왔을 때 저게 다항식인가 단항식인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확히 개념을 알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다항식과 단항식 개념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거 복습을 해보면 차수, 그리고 차수, 개수, 그리고 동류항, 그리고 우리는 상수항까지 선생님이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차수가 어떤 거였죠? 그죠? 차수. 여기에 그러면 선생님 얘를 여기다 적어볼게요. 여기다가 얘가 두 개 해가지고 얘의 차수는 x에 대한 차수가 몇 차일까요? 2차. 그죠? x에 대한 차수는 2차가 돼. 얘는 x에 대한 차수. 승민. 지민이 뭐라고? 3차. 그죠? x가 3차가 있으니까 얘는 3차가 돼. 3차. 저 여기서 잘 안 보여요. 아, 잘 안 보여? 이거 여기. 그러면 선생님 좀 안 보일 때 됐어, 그치? 지민군. 우리 앞에 앉아, 앞에. 가운데로 딱 좁아도 좋잖아, 그치? 선생님 좀 많이 왼쪽에 있었지? 그리고 여기 2차, 3차가 될 거고, 근데 개수가 뭐야? 개수. 저기는 상수. 그죠? 여기 앞에 있는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수겠죠? 저기 이제 문자 외의 부분, 문자 말고 다른 부분, 여기는 3분의 2가 되고,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루트 3. 그죠? 루트 3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아니 3이 되고. 우리가 이거를 문자 이외의 부분이라고 하실 거예요. 문자 이외의 부분. 그럼 두 번째로 동류항. 동류항은 어떤 것일까요? 그죠? 항이 같은 거. 즉 문자랑 문자의 곱이 같이 이루어져 있는 거. 그럼 여기 중에 동류항이 어떤 거 있을까요? 여기 중에? 그죠? x제곱 y. 지금 동류항을 쳐주면은 여기 이 두 개가 동류항이 되겠죠? x제곱 y로 같은 항으로 보니까. 그리고 동류항은 뭐 1루트 3이나 3루트 3이나 동류항이죠, 그죠? 근데 2루트 2랑 2루트 3은 동류항일까요? 그죠? 아니죠? 그죠? 이렇게 우리는 지난 시간 예전에 배운 가서 복습을 한번 했고. 근데 저기 제곱. 저기 네. 3분의 2의 개수가 아니 x제곱의 개수가 3분의 2잖아요. x제곱의 개수가 네, 그리고 저기는 x의 세제곱의 개수가 3분의 1이라네요. 끝에 쪽. 여기 x제곱. 네. 네네. 네. 글씨가 좀 안 보이나요? 아니? 좀 안 썼나? 좀 잘못 썼나?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동류항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했고, 그리고 상수항. 여기 상수항은 어떤 건가요? 상수항. 숫자만 어떤가요? 숫자만 그죠? 수로만 이루어진 거. 그죠? 수로만 이루어진 거. 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죠? 수로만 이루어진 항을 의미해요. 그죠? 근데 선생님이 이거를 복습을 하고 또 왜 이걸 얘기했는지 한번 여기서 얘기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x에 관한 다항식, 다항식이든 다항식 x에 관한 다항식이다. 근데 2번에 3의 x제곱 y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그리고 y에 관한 다항식, 이 대상을 3분의 2 x제곱 y로 두고 대상을 x에 관한 다항식, 그리고 y에 관한 다항식, 그리고 x, y에 관한 다항식으로 얘기해 줄 거예요. 여기 개념이 많이 중요한데, 그럼 x에 관한 다항식이라 할 때 개수가 어떻게 될까요? 조금 머리 아파지죠? 다시 한번. 3분의 2
x y x 분의 y x 3분의 x분의 y 이거 x의 개수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좀 좋은 조건이긴 한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좋아요 지금 여기서 선생님 얘기해 보면은 x에 관한 다항식,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차수가 있다. 불과 또 개수가 여기다. 그리고 상수함은 또 여기 상수함이 없겠네요, 그죠? 근데 이거를 x에 관한 다항식을 볼 때, y에 관한 다항식을 볼 때, x, y에 관한 다항식일 때, 그때 다 차수, 개수, 동량, 상수와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면은 3분의 2 x제곱 y를 우리가 x에 관한 다항식이라고 할 때 여기 있는 x만 문자로 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x만. 우리는 항상 여기만 둘 다 문자로 보고 여기 상수함으로 봤잖아요. 상수로, 숫자로. 근데 x에 관한 다항식이라고 할 때 얘만 문자로 보고 3분의 2랑 y랑 둘 다 문자로 볼 거예요. 숫자로, 상수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3분의 2죠. 상수. 어떤가요? 한번 그러면은 개수를 한번 써볼게요. 자, x에 관한 다항식이니까 여기는 다 숫자다 그냥. 두가 변수가 아니라 얘만 변수다. 그러면은 3분의 2 y의 x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x만 문자로 봤으니까. 그럼 나머지는 숫자가 됐고, 그럼 개수가 어떻게 될까요? 그죠? 3분의 2 y가 되겠죠. 3분의 2 y.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개수가 3분의 2라고 했는데 x에 관한 다항식을 할 때는 3분의 2 y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y에 관한 다항식일 때는 지민이 어떻게 될까요? y에 관한 다항식일 때 그 3분의 2 x죠. 그래서 3분의 2 x제곱 그리고 y고 얘가 개수가 되겠네요. 그죠? 승민이 잘 알겠나요? 그러면 승민이가 다시 이번에 x에 y에 관한 다항식이라고 할 때 그럼 무엇을 문자로 보는 걸까요? 그죠? x랑 y랑 둘 다 문자로 보겠네요. 그죠? 그럼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개수. 그래서 3분의 2가 개수가 되겠죠? 3분의 2가 개수가 되고 x제곱 y가 되겠네요. 아, 이렇게 우리가 어떤 다항식에 따라서 개수도 많이 바뀔 수도 있고 여기 차수는 그러면 이 다항식의 차수는 맨 위에 그죠? 1차가 되겠죠? 얘는 2차니까 앞에 있는 그냥 상수항이니까 그죠? 그 밑에 여기 차수는 1차. 그죠? 1차가 되겠죠? y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얘는 상수고 그리고 밑에는 x, y에 관한 다항식 0차. x도 문자고 y도 문자고 그럼 몇 차일까요? 2차. 2차? 2차일까요? 2차? x, y에 관한 다항식 이거는 이게 설명이 좀 애매하게 되는데 이거를 3차라고 해요. 3차. 세 개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고등 수학에서는 2개를 문자로 두고 이게 몇 차냐 이런 문제는 안 나오고요. 근데 말은 이게 3차긴 해요. 대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x에 관한 다항식일 때 이게 개수가 되고 y에 관한 다항식일 때 여기가 개수가 된다 라는 것을 정확히 머리에 숙지해야 돼요. 알겠나요? 저기 x제곱 있잖아요. 여기. 네네네. 저기 x제곱인데 그걸 x에 대한 다항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x제곱에 관한 다항식이 아니라 x에 관한 다항식이. 근데 x에 관한 다항식 또는 x의 다항식 같은 말이에요. 네. 질문이 너무 좋아요. 그런 질문. 하여튼 이렇게 x에 관한 다항식일 때 y에 관한 다항식일 때 다 달라진다. 그럼 한번 예를 한번 또 들어볼까요? 조금 머리 좀 아파졌나요 이제? 다시. 그럼 바로 위에 있는 예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은 너네가 이런 표정을 할 때 너무 좋아요. 모시하는 얼굴 있죠, 그죠? 본 적이 있나 이런 거? 근데 이것도 정섭식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거 2분의 1 x제곱 y 마이너스 3 루트 x. 근데 아까 이게 다항식이 아니라고 했어요. 다항식이 아니라고. 왜냐? 이 x에다가 루트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다항식이 됐을 때는 먼저 그럼 이거 먼저 해볼게요. x에 관한 다항식 그걸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민규? 2분의 지민이가 2분의 1
y 그죠? y x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3 루트 x 이렇게 해보니까 여기 뒤에 우리가 문자로 했던 것에 루트가 있습니다. 루트 x랑 그죠? 이거는 다항식이 아니겠죠? 그죠? 근데 y가 한 다항식을 만들어 볼게요. y가 한 다항식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1 이거는 x제곱 x 제곱 y는 y 마이너스 3 루트 x가 될 거고 근데 우리가 이거는 얘만 문자로 봤으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 그죠? 상수항이 되겠죠? 상수항이 되니까 얘는 다항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얘는 다항식. 이렇게 어떤 문자를 어떤 것을 문자로 보냐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변수로 보냐에 따라서 이게 다항식이 될 수 있고 다항식이 될 수 있고 뭐 개수가 될 수 있고 뭐 재수가 바뀔 수도 있고 또 동류형도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뭐 특별히 외울 필요가 없겠죠? 이거는 그냥 x만 문자로 보면 되는 거고 이때는 y만 문자로 보면 되는 거고 특히 이런 거를 좀 빨리빨리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x에 관한 다항식일 때 나머지 부분을 개수를 앞으로 빼주고 그죠? 그리고 개수가 없을 때 나머지는 다 뒤로 이렇게 빼주고 저기 그 네. y 뒤에 그 y에 관한 다항식일 때 네네네 2분의 1 x제곱 y가 있어가지고 뒤에가 상수가 되는 거죠. 이게 y만 문자로 봤으니까 네. 이 부분은 상수항이 되겠죠? 그냥 상수니까 x, y만 문자로 봤으니까 알겠나요? 그러면은 얘를 다항식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얘를 제일 다항식으로 만들고 싶어 x에 관한 다항식일까요? 아니면 y에 관한 다항식일까요? 그렇죠? y에 관한 다항식이 돼야 x분의 1이 상수가 되니까 그러면은 y에 관한 다항식일 때 그럼 다항식이 되겠죠? 다항식 정의에 만족하겠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이전에 이거는 배웠었는데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중 수학 3부분에서 나타나는 문제예요. 알겠죠? 어느 정도 이해가 됐나요 여기서? 이런 거를 빨리빨리 이거를 충분히 숙지하면은 몇 차 다항식이구나 몇 차 개수구나 몇 차에 대한 개수가 이거구나 라는 것을 빨리빨리 파악할 수 있게 돼요. 알겠죠? 조금 헷갈리나요 이제 아니면 이해됐나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오늘 좀 천천히 나간 날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저기 x에 관한 다항식을 네. 뒀을 때는 x가 제곱이어가지고 그 문자를 못 두는 거예요. 문자를 못 두는 거예요. 이게 문자를 다시 한번. 그러니까 y에 관한 다항식일 때는 y를 문자로 y만 문자로 문자로 쓸 수 있어서 네. 상수항이 뒤에 있는 거잖아요. 상성이 있는 건데 그때는 얘는 왜 안 돼? x에 관한 다항식이라면 x가 문자가 되겠죠? 네. 근데 마이너스 루트 3 아. 루트 x가 있으니까. 네. 근데 이거는 곱으로 이루어진 것을 다항식으로 했습니다. 다들 알겠나요?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 예를 들면서 다음 개념을 한번 넣어볼게요. 먼저 예를 들어보면은 x에 관한 다항식 한번 더 해보면 x제곱 y 플러스 루트 3 x제곱 y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 x세제곱 이거를 x에 관한 다항식 y에 이 정도까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x에 관한 다항식을 멈춰볼까요? 저거 위에 있는 다항식 2y x제곱 그죠? 2y x제곱 플러스 플러스 루트 3 루트 3 y 그죠? y x제곱이 될 거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x세제곱이 그대로 나고 그죠? 그 밑에는 2y x제곱 그럼 y 2x제곱 y 플러스 플러스 루트 3 x제곱 y x제곱 y 마이너스 마이너스 3 네, x세제곱
그럼 여기서 첫 번째 x에 관한 다항식일 때 동류항이 뭘까요? 그죠? 여기 있는 2y x제곱이랑 3y x제곱이 되겠죠? 그 이유는 얘가 2차, 그죠? 이렇게 2차고, 그죠? 그러면 동류항은 얘 둘일 거고, 근데 얘는 3차죠. 그럼 얘 가장 높은 차수는 3차 방식이 되겠죠, 그죠? 이거는 3차 방식. 그럼 두 번째, 여기에 대한 이제 동류항 어떤 게 있을까요? 그죠? 여기 있는 거겠죠, 이렇게 루트 3 x 제곱 y가 있고, 그리고 뒤에 거는 이거가 있어요. 그래서 상수항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총 몇 차 방식일까요, 이거? 2차? 그죠? 1차 방식이 되겠죠? 여기는 y가 하나가 있으니까 y 보면은 여기는 1차가 있었고 1차가 있어. 그죠? 이렇게 x에 관한 다항식, y에 관한 다항식을 이렇게 자유자재롭게 할 수 있겠나요, 이제? 그죠? 이 정도면 할 수 있겠죠? 민규 어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번 선생님이 이번에 이렇게 지금 우리 차수, 다항식 x에 관한 다항식, y에 관한 다항식일 때 막 x제곱은 막 이렇게 있고 뭐 y제곱은 이렇게 있고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x와의 두 문자인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항식을 어떻게 정리하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다항식의 정리. 다항식의 정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이거 왜 이러지? 다항식의 정리에 대해서 배울 건데, 선생님이 다항식을 P, 보통 다항식을 어떤 문자로 쓸 때 P라고 써요. P. 이런 것도 익숙해지면 좋겠죠? P라고 하면 적을게요. P는 2x제곱 더하기 3xy 그리고 더하기 3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그리고 마이너스 3이다. 근데 이거 딱 봐도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별로 안 느껴지나? 조금 느껴질 것 같은데. 그럼 이거를 우리가 다항식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냐, 어떻게 좀 보기 쉽게 정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우선 다항식의 가장 큰 특징이, 이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가장 큰 특징. 그죠? 차수가 있는 게 특징이겠죠, 민규? 그죠? 그러면 차수가 있으니까 같이 묶을 수. 그죠? 묶을 수 있겠죠? 그럼 우선 높은 차수부터 쭉 내려갈 거야, 한번. 내림 차수.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내림 차수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어떤 배달 말이 없으면은 항상 이제 x에 대한 다항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x가 높은 차수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게 다항식의 정리라고 하는데, 가장 높은 차수가 뭐가 있을까요? 그죠? 여기에는 2x 제곱이 있었고, 또 그 다음 차수 그 다음에 2차가 있으니까 그 다음 1차겠죠? 1차는 3xy 이게 있을 거고, 다음에 또 여기 똑같은 거 한번 이해해주겠죠, 이렇게? 나머지는 그죠? 이거는 다 이제 뒤로 빼주면 되겠네요, 그죠? 2차, 1차, 이제 0차 이렇게 되겠죠? 이거 정리해주면은 2x 제곱 더하기 3xy 마이너스 2x 더하기 3y의 제곱 플러스 4y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거를 또 정리를 해주면 동그라미 묶는 게 더 편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2x 제곱 더하기 3y 동그라미끼리 묶으면 마이너스 2에 쳐주고 x 더하기 3y의 제곱 더하기 4y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구나. 이것을 우리는 높은 차수부터 낮은 차수까지 간다고 해가지고 x에 관한 내림 차수. Y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y로도 Y로 정리할 수 있죠? 2차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y에 관한 x에 관한 내림 차수를 얘기해 준 거고, 그러면 x에 관한 오름 차수는 뭘까요? 오름 차수.
그죠? 낮은 x를 봤을 때 x에 관한 다항식으로 보고 낮은 차수부터 쭉 쓰면 되겠죠? 그럼 가장 낮은 차수가 이거니까 3 y제곱 플러스 4y 마이너스 3 그리고 3y 마이너스 2의 x 그리고 2x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지민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x, y에 관한 내림차수를 한번 적어볼게요. y에 관한 내림차수. 그럼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3y 제곱 그죠? 먼저 가장 높은 차수가 뭔지 확인을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저기 2차가 제일 크네요. 그죠? 3y 제곱. 그죠? 그러면은 3y 제곱 있고 그 다음 민규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1차식 그죠? 1차식이 있겠죠? 1차식이 3xy 그리고 4y가 있네요. 그죠? 그 다음 나머지 그죠? 좀 더 크게 뒤로 다 빼주면 되겠죠? 2x 제곱 더하기 또 뭐가 있죠? 2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있네요. 그럼 이거를 이제 다시 동량 끼리 묶어주면 되겠죠? 동량은 뭐가 있을까요, 승민이? 지민이 동량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 가운데 3x 플러스 4y 그죠? 여기에 있겠네요. 우리가 아까 얘기할 때는 이게 동량이라고 얘기 안 했었는데 우리가 아까 x, y에 관한 방식이 오니까 저게 동량에서 딱 알겠네요. 그죠? 이런 데서도 수학적으로 희열함을 느끼고 오케이? 신기하지 않아요? 마음의 표현을 딱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이게 머리가 스펀지 같아가지고 이걸 해볼게요. y로 바꿔주면은 3x 플러스 4 y 더하기 2x 제곱 마이너스 2x 3이 되겠네요. 그죠? 이게 y에 관한 내림차순이고 어이구 y에 관한 오름차순 은 어떻게 될까요? 위에 거 쓰면 다시 한번? 3y 빼고 그거 위에 거 쓰면 되는 거야. 저기 위에 거 저기 이거? 그거 하나 더 위에 거 쓰면 되지 않니? 이거? 그 밑에 그 밑에 거? 네 그거 y에 관한 오름차순 다시 쓰면 되는 네. 거야. 아 이거는 내림차순 가장 높은 선 오름차순은 이거를 거꾸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2x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더하기 거꾸로 쓰면 3x 플러스 4 y 더하기 3y 제곱 보통은 내림차순 더 많이 그렇죠. 보통 문제를 풀 때 다른 문제 이게 내림차순 오름차순이 쓰이는 게 우리가 나중에 배울 인수분해 뭐 곱셈 공식 이런 데서 종종 쓰인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x에 관해서 내림차순을 해라 아니면 뭐 y에 관한 뭐 내림차순을 해라 할 때 이런 개념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이번 시간에 숙지하는 게 좋아요. 그죠? 이건 그냥 차수만 보고 x에 관한 다항식인데 차수만 보고 딱 쓰면 되니까 이 정도면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다항식을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또 왜 다항식을 왜 정리했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다항식을 정리한 이유 우리는 결국 다항식을 이번 파트에 배울 거는 다항식의 덧셈, 뺄셈 그리고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죠? 민규? 다음 시간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다항식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다항식 덧셈, 뺄셈 판서는 좀 알아볼 만하나요? 괜찮나요? 만약에 좀 못 알아볼 것 같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거 지워도 되겠나요? 이거? 용어 정리한 거? 어머니 머리에 숙제 됐나요? 칠판에서 문제에서는 어이구 다음에 이거 지우기랑 바꿔볼까? 우리가 지금 다항식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더러워 그죠?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대해서 배웠고 이번에는 그 정리한 것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거에서 한번 배워볼 건데 우선 우리가 할 것은 덧셈 뺄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다항식의 덧셈 뺄셈. 그리고 선생님 수업 때 조만한 좀 연습장 같은 거 있죠. 보면은 이렇게 공책인데 이렇게 4번 칸 있어가지고 이런 수학 연습장 어떤 건지 알아요? 네, 그거 혹시 뭐 있으면은 준비해줘도 좋고, 아니면 선생님 왜 그러냐면은 이런 문제 풀고 한번 다 같이 연습 문제 같은 거 한번 풀어볼 때 우리 너무 정석책 쓸 데가 없잖아요. 빈 공간도 별로 없고. 그럴 때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연습장 같은 걸 하나씩 뭐 이렇게 아니면 뭐 A4 용지라도 가져, 이면지라도 가져야 되고 그냥 옆에 쓸 거. 그 정도 하나쯤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줄여둬도 돼요? 그 줄로도 되고 그런 것도 한번 하자. 우리가 따로따로 이제 풀어볼 때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게 수업만 들으면 졸리잖아요, 그죠? 쓰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우선 이제 다항식의 덧셈 뺄셈, 다항식의 덧셈 뺄셈, 이 부분이 조금 지루하긴 해요. 다 계산이어가지고 막 2차 함수 뭐 이러면 그림 나오고 그래프 나오고 이런 좀 재밌지 않아요? 아니면은 2차 함수 부분이 아니라 인수분해 같은 것도 머리 막 굴리고 할 거란 말이에요. 아니 중상 과목에 도형 이런 것도. 근데 이 부분이 지금 계산하는 파트라, 근데 이게 기초가 안 돼 있으면은 계산 실수가 많이 나가지고 좀 중요하긴 해가지고 조금 더 집중해봐요 한번.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덧셈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우리가 기존의 덧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다항식의 덧셈, 다항식끼리 덧셈하는 거. 근데 우리가 흔히 했던 것처럼 동류합계식 계산했을 때 막 이렇게 아까 막 3y 더하기 6y 뭐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어떻게 했죠 이거? 그죠? 9y가 됐죠. 근데 이게 9y가 어떻게 되냐면은 3 플러스 6에 y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거는 우리가 자동적으로 알아요. 자동적으로. 그죠? 3 플러스 y는 9y입니다. 근데 이런 걸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막 12 더하기 뭐 13 이거는 13 더하기 10이랑 똑같고, 그죠? 그리고 아니면은 뭐 4 곱하기 2 더하기 3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그 분배. 그죠? 분배 법칙 이렇게 해줬었죠. 분배 법칙 이렇게 된 것처럼 똑같이 8 플러스 12가 이제 20이 돼요. 그러면 이걸 다시 똑같이 한번 다항식을 한번 써볼게요. 다항식을 써보면은 뭐 2xy 곱하기 2x 더하기 3y 이건 어떻게 될까요? 4x제곱 y 그죠 4x 제곱 y에 더하기 6xy 그죠 6x y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한 것도 그냥 이 숫자는 똑같이 여기랑 이렇게 해주고 여기랑 이렇게 해주고 분배 법칙 해주고 더해지는 거겠죠? 이러한 이것을 우리가 기존에 배웠을 때 이런 것을 사칙연산이라고 해요. 사칙연산. 이게 법칙. 그죠? 연산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다항식에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 라는 거를 우리는 이미 몸속에 알고 있어가지고 뭐 그걸 굳이 뭐 정리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선생님이 그냥 간략하게 정리하고 차라리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기본 연산 법칙이라는데 연산 법칙. 그리고 선생님도 이거를 굳이 안 적어도 될 것 같지만 우리가 문자를 이용하는 게 많이 좀 어색하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막 이런 개념만 할 때 갑자기 됐던 여기서 문자를 이용하면 좀 당황하지 않아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이런 게 하는 게 문자랑 진짜 가까워지면은 대부분 문제가 좀 많이 풀려요. 특히 소논물 문제 이런 건 머리 아프지 않아요? 예전에 소논물, 거시소 뭐 이런 문제, 실생활 관련 문제 이런 게 좀 머리 아프지 않나요?
근데 이걸 문자 잘 이용하면은 금방금방 풀려요 진짜. 오케이 민규? 좀 어렵지 않나 실생활 문제? 쉬워? 괜찮아? 승민은 어때? 실생활 문제 좀 어렵지 않아? 아니면 풀만? 10만